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박철수의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짐을 정리하는 동안 드러난 그녀의 앞섭이 철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야 했죠.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놀라운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수는 가방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매며 경기도 양평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56세의 나이에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죠. 아내 영희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흘렀는데도 서울의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으로 가득했거든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요. 라던 그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홀로 남겨진 철수에게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막막했어요. 친구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라고 했지만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고 저녁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모든 걸 잊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은 양평의 작은 민박집으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30분쯤 더 들어가니 산자락에 자리 잡은 아담한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변은 온통 논밭과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시의 소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곳인가 보군. 철수가 중얼거리며 현관 앞에 서 있을 때 뒤편 텃밭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호미를 든 여자 한 명이 배추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미정이었습니다. 52세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모습이었죠. 검은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고 낡았지만 정갈한 작업복을 입은 그녀는 철수를 보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박철수 씨세요? 미정이 먼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화로 예약했던. 철수가 대답하자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과하지 않은 딱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이 많으시네요. 미정은 철수의 큰 캐리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간 머물 예정이라고 전화로 미리 얘기했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각자 무언가 깊은 사연을 안고 있다는 걸 서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철수가 민박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검은 정장들을 벗어두고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방에서 나온 그는 문득 뒤뜰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니 미정이 새벽부터 텃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 사이사이 잡초를 뽑아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철수는 모르겠더군요. 왜 자꾸만 그 모습에 시선이 머물게 되는지 말이에요. 아내 영희도 작은 화분 몇 개 정도는 길렀지만 이렇게 넓은 텃밭을 혼자서 가꾸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미정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추 잎에 붙은 벌레를 정성스럽게 떼어내고 시든 잎사귀들을 골라내며 물뿌리개로 하나하나 물을 주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서두르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기르시는구나. 철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때 미정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마주치자 철수는 깜짝 놀라 창문에서 한 발 물러섰죠. 점심때가 되자 미정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마 위에서 톡톡거리는 칼질 소리, 가스레인지에 올린 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기름 냄새까지. 철수는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한 집밥 냄새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서는 늘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웠는데 이런 정성스러운 요리 냄새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드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정이 마당에서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철수가 대답했지만 사실 배는 이미 고프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철수는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정이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기른 상추와 깨씹을 따서 정성스럽게 씻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물에 담가 흙을 털어내고 시든 부분은 떼어내며 싱싱한 잎만 골라내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미정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일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서요. 미정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본 미정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온함을 느꼈어요. 아내를 잃고 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민박집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수요일이었습니다. 철수는 아침부터 방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철수와 미정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왔어요. 아침에 마주치면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 돌아와도 각자의 일에만 신경 쓰는 그런 사이였죠. 철수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 했던 건 아니었지만 아직 다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마당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하나가 되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철수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난 오후 2시쯤이었어요. 철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문득 부엌 쪽에서 은은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개운한 그리고 어딘지 그리운 냄새였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철수의 방문 앞까지 와서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어요. 식사하셨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팠지만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순두부찌개 끓였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말이죠. 철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니 미정이 작은 밥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얀 순두부찌개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담겨 있었고 밑반찬들도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철수가 말하자 미정은 거실 작은 상에 밥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철수가 순두부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서 끓여준 따뜻한 국물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들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철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미정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철수를 힐끗 쳐다보며 국물을 더 떠주거나 밑반찬을 권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작은 배려들이 철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철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간이 괜찮은지 걱정했거든요. 미정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의 순두부찌개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첫 번째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였죠. 비가 내리는 오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순두부찌개를 함께 먹고 난 후에도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각자 방으로 돌아갔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 집에서 혼자 지낸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미정은 창밖을 응시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후 8년간 간병을 했다는 이야기, 병실과 집을 오가며 보낸 긴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마지막 3년은 거의 의식이 없으셔서 그냥 제가 혼자 버티는 시간이었죠. 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자신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 영희가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3년 병원 복도에서 보낸 수많은 밤들,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버텨낸 시간들 말이죠. 저도 아내 간병을 3년 했어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암이었거든요. 미정은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서 서로의 고통을 알아보는 깊은 이해가 흘렀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무게감을 서로 느끼고 있었어요. 철수는 영희가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낸 후의 공허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이죠. 가장 힘든 건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적막함, 아무도 자신의 하루 일상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저녁이 되면 혼자라는 게 실감나죠. 미정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상처를 털어놓은 후에 찾아온 정적이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철수는 미정이 지난 2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간병 생활의 고단함, 사별의 아픔,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말이죠. 미정 역시 철수가 왜 이곳까지 내려왔는지,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비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의 작은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소리를 들으며 서로가 겪어온 고통을 조용히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눈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각자 방으로 들어갔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앉아 계시겠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혼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것이 느껴졌어요. 옛날 라디오예요. 남편이 즐겨 듣던 건데. 미정이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쇼팽의 야상곡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선율이 비가 그친 밤 공기와 어우러져 거실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마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루가 더 편안했거든요. 나란히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어릴 적 들었던 추억의 노래였습니다. 미정이 작게 콧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철수도 그 선율의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뼘 정도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DJ가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의 이야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젊은이의 편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깊은 밤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사람들 사연이 다 비슷하네요. 철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정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위로받고 싶어 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줄어들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편안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간간이 들려오는 DJ의 목소리가 정막을 채워주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미정이 살짝 몸을 기울이며 철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철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철수도 조금씩 몸을 기울여 미정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온기였어요. 미정이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선율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철수의 손이 천천히 미정의 뺨을 어루만졌고 미정은 그 따뜻한 손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두 사람의 가슴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던 마음이 어느새 더 깊은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찾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위로와 따뜻함을 나누며 각자의 상처 입은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대답 대신 미정의 어깨를 살짝 감쌌어요.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는 중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누군가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기쁨 말이죠.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체온에서 오는 위로를 만끽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품고 살아온 두 마음이 조용히 만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일상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았어요. 미정이 벌써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마당으로 나가니 미정이 상추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도와드릴까요? 철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혼자 하기엔 양이 많아서요. 철수는 미정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미정이 어떤 것이 잡초이고 어떤 것이 키워야 할 채소인지 알려주었어요. 상추 사이사이 자라난 민들레, 배추 뿌리 근처의 질긴 발행이들을 조심스럽게 뽑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워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함께 텃밭 일을 마쳤어요. 철수의 손톱 사이에는 흙이 끼어 있었고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철수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물뿌리개를 들고 방금 정리한 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철수도 자연스럽게 다른 물뿌리개를 들어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점심 준비를 할 시간이 되자 미정은 방금 딴 상추로 쌈을 싸 주었습니다. 철수가 직접 가꾼 채소라고 생각하니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철수가 집 주변의 작은 수리를 도왔어요. 헐거워진 대문 경첩을 고치고 처마 및 홈통에 쌓인 낙엽을 치우는 일들이었습니다. 미정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미정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철수에게는 이런 일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보람이었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가꾼 밭을 보니 뿌듯했어요. 배추는 더 단단해 보였고 상추는 더 싱싱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철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철수와 미정의 하루는 자연스럽게 맞춰져 갔어요. 아침에 함께 텃밭을 돌보고 점심은 함께 먹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나누어 하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어요. 함께 지낸 지 보름이 지난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미정이 오후 늦게 외출한다고 했어요. 철수는 혼자 텃밭에 물을 주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미정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라이너가 살짝 번져 있었습니다. 립스틱도 일부분이 지워져 있었고 파운데이션도 곳곳이 얼룩져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와 씨름을 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늦었네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스스로 말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미정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맥주 2캔을 꺼내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철수에게 한 캔을 건네며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철수가 맥주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맥주를 마셨어요. 평소 미정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첫 모금을 크게 들이켜는 모습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철수는 미정의 옆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을 지운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눈가에는 지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입꼬리도 평소보다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정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맥주를 마시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끔은 이런 날이 있어요. 미정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미정 곁에 앉아서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정은 맥주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모습에서 철수는 그녀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무게,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미정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 보였고, 철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아픔을 안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맥주를 마시기 시작할 무렵 미정의 입에서 조용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떠나면 나더러 이제는 웃으라고 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맥주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미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거실의 은은한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 걱정만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픈데. 미정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의 이야기였어요.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아내 영희가 마지막에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면서도 남겨지는 사람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을 더 염려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아직도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미정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 보험 정리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자꾸만 이제 새 출발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게 새로 시작하라고 해요. 하지만 전 아직 그럴 준비가.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철수는 미정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선의는 알지만 때로는 그런 조언들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상처받은 마음에게는 시간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조용히 자리를 옮겨 미정 옆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미정은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어요. 철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철수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감정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거실에는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흘렀어요. 미정은 철수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철수 역시 미정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대답 대신
미정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위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서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철수의 손을 잡고 있었고, 철수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놓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미정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저도 혼자 있기 싫었거든요.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철수가 미정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자 미정은 눈을 감고 그 따뜻한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가을 밤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이 철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철수의 심장 박동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그 소리가 미정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자신도 여전히 살아있고 누군가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철수는 미정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이런 친밀한 순간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철수와 미정의 삶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도 조심스러움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침이면 철수가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미정은 따뜻한 차를 끓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함께 텃밭으로 나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은 무속기를 해볼까요? 철수가 호미를 들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의 농사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능숙하게 밭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점심 준비는 두 사람이 함께 했어요. 미정이 국을 끓이는 동안 철수는 방금 딴 상추를 다듬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 차려졌어요. 오후에는 함께 동네 장터에 나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미정 혼자 다니던 길을 철수와 함께 걷는 것은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장터 아주머니들이 새댁이 생겼네라며 농담을 건넬 때마다 미정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 고추가 맵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가 고추를 고르며 미정에게 물었어요. 이제는 이런 소소한 선택들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별다른 대화가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가끔 철수가 서울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거나 미정이 이 집에서의 추억들을 들려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이 집이 너무 컸는데 이제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미정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두 사람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어요. 봄에는 함께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 겨울 저녁 두 사람은 따뜻한 방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미정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미정은 철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20대였다면 이렇게 편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철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바꾸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미정도 깊이 공감했어요. 각자 인생의 무게를 경험한 후에 만난 사랑이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나 기대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텃밭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토마토도 키워보고 작은 허브 정원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죠. 철수는 56세에 미정은 52세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단단하고 진실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해가는 사랑이었어요. 56세의 나이에 사별 후 처음 맞이한 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뒤늦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혜 사연에서 전해드리는 따뜻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